무와 배추, 고추 등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채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토종 채소들의 종자 중 50%가 외국 기업 소유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채소를 먹기 위해서 외국 기업에 돈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 기업과 정부가 종자 주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토마토 씨앗 1g의 가격은 최고 18만 원, 컬러 파프리카 씨앗 1g의 가격은 최고 15만 원에 육박합니다. 금 1g 가격 5만 7천 원보다 3배가량이 비싼 겁니다. 채소가 너무 비싸. 돈 한 5만 원 갖고도 이까지 사지도 못해. 너무 비싸. 이처럼 금보다 비싼 채소 씨앗들은 일부 국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60조 원이 넘는 토마토 시장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몬산토와 듀폰, 스위스의 신젠타 등 거대 기업들의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70%에 달합니다. 종자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35년간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째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기업 상당수가 다국적 기업에 인수합병돼 고추와 무, 배추 같은 토종 채소 종자의 반 이상이 외국 기업에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양파와 당근, 양배추 종자는 현재 80% 이상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은 90년대 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IMF 그 금융위기 그때를 분기점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거의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종자 산업의 큰 문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운맛의 상징인 청양고추 종자도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청양고추를 재배할 때마다 외국 기업의 씨앗값을 내야 합니다.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토마토 종자 소유권도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화원 간척지에 세운 첨단 유리온실입니다. 10헥타르 규모의 모두 토마토를 심었는데 국내 품종이 아닌 이스라엘 품종을 사용했습니다. 토종 종자가 넘어가면서 우리 농가가 외국 기업에 내는 로열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로열티 액수는 40배 이상 뛰었고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종자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수 기업들이 전 세계 농업 생산에 필요한 종자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이들이 종자 판매를 중단할 경우 돈이 있어도 먹고 싶은 채소를 사 먹지 못하는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생산이 안 되면 얘들이 부르는 게 갑이에요. 어떤 품목이거나 우리나라 생산이 안 돼 봐요. 그럼 외국 애들이 그냥 엄청나게 2배, 3배 비싸게 불러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의 씨앗을 사용해 재배한 파프리카입니다. 이 파프리카 씨앗은 이른바 불임 씨앗이어서 한 번 심어서 농사를 지은 뒤 여기서 얻은 씨앗을 다시 뿌려도 아예 싹이 나지 않도록 개발됐습니다. 종자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우리 정부와 기업도 종자 확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동부파만농은 지난해 몬산토 코리아를 인수해 240여 개 작물의 종자를 되찾았습니다. 몬산토 코리아에 돈을 내고 먹어야 했던 삼복 꿀수박과 관동무 같은 우리나라 대표 품종들이 15년 만에 우리 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농우바이오도 중국과 인도, 유럽 등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해 1,7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임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위기는 기회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노력한 끝에 약 한 70여 개국의 우리 농우바이오의 종자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도 올해부터 4년간 예산 1,533억 원을 투입해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 1단계에 돌입합니다. 우수한 종자를 개발해 오는 2020년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종자 수출은 3,900만 달러로 전 세계 31위 수준입니다. 1위인 프랑스와 비교하면 4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 종자 수입액은 9,900만 달러로 수출액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내 종자 시장 규모는 4억 달러로 수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종자 기업 170여 곳 가운데 직원이 10명 이상인 곳은 1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우리 종자가 외국 기업에 유출될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종자 강국 진입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쓰는 예산은 200억 원. 당초 계획했던 450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1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당초 안보다 조정된 20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려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1위 종자기업 몬산토가 한 해 종자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 1조 원의 5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종자 개발과 생산에 많은 시간과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여기에 드는 비용을 국내 영세 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수한 배추 종자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하우스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배추 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무려 10년이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마저도 나눠 먹기식으로 여러 분야에 분산 투자할 경우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읍니다.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종자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 종자 생산은 90% 이상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 종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데다 땅값과 인건비가 비싸 해외 업체에 대량 생산을 위탁하는 겁니다. 어렵게 개발한 종자마저 해외 업체에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우리 종자가 유출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그 해외에서 생산하다 보게 되면은 아주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종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종자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액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유출이 표면화될 수가 있죠. 그죠? 그야말로 이것은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출됐다 안 됐다 지금 판명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종자 시장. 정부는 오는 2020년 세계 종자 시장이 1,650억 달러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규모도 규모이지만 우리가 종자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종자 전쟁이 미래 식량 안보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이상민입니다.